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준우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기업은 테슬라, 팔란티어, 엔비디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이 테슬라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나와주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오르고 있죠? 저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좀 오르더라도 막 그냥 한 번에 팍 오르는 게 아니라 좀 천천히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현재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이슈를 왜 챙겨봐야 되는지, 또 왜 4분기도 테슬라가 기대가 되고 있는지, 전 연말까지도 기대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오늘도 마찬가지로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정중히 부탁드리겠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일론 머스크와 앞서서 이 테슬라는 어떻게 오를 거냐라고 봤을 때 저는 이 FSD 요것만 보면 됩니다. 요것만. 최근 들어서 FSD 14 버전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 FSD 14가 나온 순간부터 테슬라는 변화될 거다 라고 설명을 해드렸죠. 자, 그런데 FSD 14가 나오고 나서 계속 업데이트 14.1, 업데이트 14.2, 업데이트 13.3으로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1.3까지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FSD 14 버전부터 너무나도 좋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일론 머스크가 3월부터 얘기했거든요. 아마 테슬라가 변화되는 시점은 14부터 변환이 될 거다. 그래서 저는 14부터 어떻게 보고 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 기술력이 발전 속도가 빨라지는 이 포인트가 14때부터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전 그래서 인터뷰 내용도 끝까지 챙겨보거든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한 게 아직도 기억이 남아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 14를 만들고 나서 뭘 공개를 했냐. 2시간 자율주행 영상을 공개를 했고, 테스트 장소는 뉴욕 맨해튼 도심과 세계의 가장 복잡한 교통 환경이 있는 곳에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큰 도로, 사람 없는 도로에서 움직이는 차량이다 라는 인식이 있는데, 이 14 버전부터는 복잡한 곳에서 테스트를 진행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운전하기 어렵고 사고가 많이 나는 곳, 그런 곳에서 테스트를 했고, 이런 테스트가 된다면 뭐예요? 자율주행이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왜? 테스트를 진행하며 발전을 하니까 학습을 하잖아요. 학습을. 그래서 이 FSD를 탑재한 차량이 2시간 완전 자율주행을 하는 것이고요. 뉴욕을 통과했다면 이제 앞으로 서울, 도쿄, 베이징, 파리, 런던 등 글로벌 주요 도시에 앞으로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언제부터? FSD 14부터. 왜? 복잡한 도로에 주행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 아직도 카메라 기반의 자율주행에 의심한다라고 하면 영상을 직접 보래요. 그래서 영상들 여러분들 많이 남겨있죠. 영상들 보면 너무나도 깔끔하게 운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FSD가 나오고 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 11.3 버전으로 또 주행을 했다. 업데이트를 또 했다. 그래서 이 업데이트를 통해서 2시간을 주행을 했고, 이제야 머스크가 말하는 스스로라는 생각을 한다는 뜻을 이해했다. 이 주행을 한 사람들은 다 이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왜? 타봤으니까. 이해를 못하는 사람보다 영상만 본 사람들, 그냥 테슬라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고, 탄 사람들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평가들과 후기들이 너무 좋게 나오고 있다. 사람들도. 그래서 탄 사람들은 비판을 안 하죠. 댓글 보면 뭡니까? SNS에 올린 거기 때문에 실제로 주행하는 사람들의 댓글 후기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주행해서 좋게 보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말합니다. 이 차는 지금까지 어떤 차보다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스스로 판단하고 실시간 문제로 삼아 해결한다. 그래서 단순히 소프트웨어만으로 지금보다 10배 더 스마트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얘네들이 이제 업데이트 하려는 게 뭐예요? 자꾸 이제 14에서 딱 14가 끝이 아니라 업데이트를 계속 하잖아요. 특히나 이 14부터 업데이트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 업데이트 중에서 사람이 직접 운전할 수 있게 빠른 속도로 운전할 건지, 아니면 이 적극성 있게 차선 변경하면서 왔다 갔다 갈라치기 하면서 운전할 건지 얘네가 스스로 판단한대요. 사람의 운전의 타입에 따라서. 그래서 이 거리, 주차장, 차고, 도로 등 선택이 가능하고, 도착지 주차 옵션까지 이런 실시간 인식 강화가 계속 업데이트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1년 뒤, 2년 뒤면은 사람들이 이제 아직까지도 전기차 인식이 아직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일어나는 지금 그 단계에 있는데 이제 사람보다 안전하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다. 그래서 2025년 안전보고서에 따르면 테슬라 자율주행의 100만 당일당 무려 테슬라 차량 사고가 제일 낮은 건으로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 운전사고가 일어났다라는 이슈가 나올 때 그 상황을 보면 테슬라의 FSD와 자율주행을 켜고 운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직접 운전해서 수동 운전으로 사고가 났는데 그거를 비판함으로써 내가 운전한 게 아니라 자율주행이다 이렇게 탓하면서 SNS에 올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무래도 AI다 보니까 차량에 이 데이터가 남아 있습니다. 차 사고가 났을 때 FSD를 켰는지 안 켰는지. 그래서 나중에 다 들통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까 이 테슬라의 운전에 수동적인 사람들이 다 이제 사고를 난 거고 사람 운전자도 당연하게 난 거고요. 테슬라 자율주행을 킨 사람들은 사고율이 너무너무 낮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완벽한 자율주행이라고 평가받고 있던 라이다 센서를 활용하고 있는 웨이모 자율주행보다 사고율이 무려 30% 낮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FSD의 구독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테슬라의 판매량은 늘어날 것이고 구독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것이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FSD 14버전부터 10배 향상을 선언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 시기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4분기마저도 하락이 단기적으로 나올 수는 있지만 테슬라의 방향은 바로 상승으로 전환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판매량은 너무나도 잘 되고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 실적 발표가 3분기에 너무나도 잘 나왔죠. 그러면서 주가도 올라가 줬고요. 하지만 이제 4분기는 어떤 이슈로 올라갈 거냐라고 봤을 때 판매량도 판매량인데 이제 FSD의 14버전이 계속 업데이트되면서 국내 출시, 도쿄 출시 등등 계속 업데이트 되면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그에 따라서 월 결제, 구독 가입 그런 부분에서 수익 창출할 수 있고요. 또 그런 부분에서 테슬라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가격도 계속 내리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계속 판매량이 더 증가가 될 거다. 이제 사람들이 전기차의 이미지를 좋게 생각할 것이고 이러한 부분에서 4분기에도 실적이 더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래프를 보면 아시겠지만 모든 분기의 그래프를 봤을 때 이때 초창기 때 그래프를 이렇게 나열한 거거든요. 근데 이때 가빠르게 올라가는 거는 너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휘청이었던 걸 보이시죠? 근데 지금 스타트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든 분기에서 시작 압도에서 가장 빠르게 올라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AI가 이만큼 발전했구나. 지금 이 사회가 AI가 발전하는 속도가 너무나도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이제 신차 등록 차량만 보더라도 10월 이후 누적 등록이 무려 33,000대나 증가하면서 강력하게 올라가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판매 속도가 전년 대비해서 20% 가속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보험 등록이 16,000대 이상 유지 시 4분기는 역대 최고 매출과 분기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테슬라는요, 여러분들 떨어질 때 분위기를 보는 게 아닙니다. 악재로 떨어지니까 이제 테슬라는 끝났구나 라고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봐야 된다. 테슬라를 둘러싼 루머들이 늘 존재를 했고 이때 2018년 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해리스 얘기도 했죠. 해리스, 바이든 정부 때 테슬라를 너무 싫어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싫어했고 취급도 안 해줬죠. 하지만 천진난산 비판을 받고 어떻게 됩니까? 막으려고 하죠. 성공하지 못하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루머는 언제든지 있었습니다. 실제로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많이 못 올라가준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루머가 있죠?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면서 공장을 압수할 것이다 라는 루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4분기 기가 상하이에서 생산 확대와 현재 판매량이 급등하고 있죠. 말이 다르죠. 루머는 항상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더 싸게 살려고 이 유명한 사람들이 계속 이제 루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악재 때 사고 호재 때 팔아라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루머에 속지 마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찌라시, 루머, 누가 그랬다더라 절대 들으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겠고, 유럽에는 테슬라의 불매 운동이 확산이 됐습니다. 그때 유럽, 불업, 터키 등에서 수요가 대체되어 판매가 또 급등했습니다. 그쵸? 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시각적으로만 보시고 실질적으로 지금 사람들의 행동들을 보시라는 거예요. 또 한국은 뭡니까? 품질, 결함, 그리고 화재 위험 논란이 있습니다. 이건 좀 이제 말을 좀 조심스럽게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좀 언론이 그렇게 정확한 것도 아니고, 그쵸? 찌라시도 굉장히 많죠. 그쵸? 우리나라 이야기도 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뉴스를 많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좀 갈라치기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믿지 마셔라. 이 루머와 뭐 뉴스 뭐 이런 거. 그래서 자극적인 거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 자극적인 걸 보여줘야 시청률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자극적인 것만, 그런 것만 갖고 와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믿지 마라. 그냥 그 정도구나 하고 실제로 타보던가 아니면은 확인을 해보던가, 그리고 얼마나 사건에 많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결과는 어떻게 된다? 모델 Y 수입차 판매량이 1위를 기록하면서 9월에 내연기관을 포함해 판매 2위를 기록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결과는 뭐다? 루머와 찌라시 등등 너무나도 악재는 항상 나왔지만 결과로 봤을 때는 실제로는 타격도 없고 말과 행동이 다르다. 그래서 항상 루머를 퍼뜨리고 악재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이제 엄청난 기회를 매번 가져가고 계시죠. 그리고 나서 이런 실적 발표가 있어서 반등이 나왔을 때 개미들은 고점에서 사게 된다. 이게 실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는 게 테슬라는 늘 기회가 있었습니다. 폭락 뒤에 기회가 있었어요. 2020년도에 마이너스 60% 하락을 보여줬고요. 2022년, 2023년에는 마이너스 75%,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되고 나서 마이너스 60%를 기록했지만 이 세 가지 모두 폭락이 나온 후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수익을 가져가 준 게 바로 테슬라였습니다. 역사적으로 항상 기회를 줬다고요. 분기마다 상승이 나아졌고 그만큼 테슬라는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잠재력이 있는 회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머스크는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자. 혁신의 철학을 갖자. 어떻게? 당신의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 충분하게 위험을 감수하지 않거나 혁신적이지 않다라는 뜻이고, 실패는 선택사항이다. 그래서 이 실패를 하지 않는다라면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래서 실패를 하더라도 테슬라가 떨어질 때, 폭락이 올 때 항상 현금 보유하시고 이때 기회를 타서 들어가는 전략을 펼치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계속 저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믿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의 주식을 사라. 그리고 시장이 흔들릴 때 공포에 팔지 마라. 여기서도 말하죠. 흔들릴 때 공포에 팔지 말고 장기적으로 보유하면 그게 최고의 전략이다. 이거 나중에 이제 5년 뒤에 여러분들이 이때 들을 걸. 대표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있죠. 비트코인도 그때 살 걸. 10만 원일 때 살 걸. 100만 원일 때 살 걸. 1000만 원일 때 살 걸. 그쵸? 그리고 나서 이제 1억 돼가지고 1억 때 살 걸. 지금 보면은 많이 올랐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제 항상 주가는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못 삽니다, 사람들. 왜?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지금 얼마예요? $400 근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싸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테슬라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도 좋은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폭락이 올 때마다 물량을 모으면서 테슬라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는 말합니다. 경쟁은 대량 생산이다 라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는 2019년 6년간 반복적인 대량 생산의 어려움과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테슬라는 이 부분에서 모델 3의 위기를 돌파했고 기가팩토리 시스템을 완성하면서 배터리 원가 절감, FSD 칩 자체 개발, 대량 생산 안정화, 그리고 자율주행 로보택시 기반의 확립까지 경쟁사들은 화려한 프로토타입만 내놓고 실제 대량 생산에서 좌절을 했습니다. 뭐 이런 차 만든다, 저런 차 만든다, 앞으로 미래다, 이런 컨셉카만 만든다 라고 얘기만 해놓고 이룬 거는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유일하게 이룬 게 누굽니까? 일론 머스크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강점을 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량 생산의 데이터, 기술 실체를 증명하는 게 바로 테슬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기업들이 포기를 하게 되고 많은 기업들이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늦추고 있어요. 벤틀리랑 포르쉐, 그리고 GM, 포드도 마찬가지로 전기차 포기 선언이 계속 증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에서 40% 축소를 하고 50% 축소하고 그리고 원래 30년까지 벤틀리도 뭐 그랬는데 이제 35년까지. 그러니까 기업들은 계속 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테슬라는 계속 이 부분을 해결하면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가치 투자를 하는 거지 뭔가 이제 단기적으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하기에는 이 테슬라는 너무 아깝다. 그렇게 투자하기에는 그런 종목을 투자할 거면 테슬라를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종목, 단기적으로 뭔가 호재성으로 올라가면서 투자하는 데 있어서 그런 종목들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왜?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캐시우드는 앞으로 머스크의 보상 안에 있어서 개인 투자자들의 통과시킬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주인은 바로 시장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이다 라고 밝혔고, 이 주주투표에서 저는 무조건 이제 다 머스크를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머스크가 많이 보여줬고 앞으로 이 테슬라의 미래를 바꾸는 데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스크가 외계인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만큼 엄청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테슬라 주주들은 상상 이상 부를 얻게 될 것이라는 캐시우드의 말이 저는 계속 언급을 하고 있고, 이거 또 말하죠. AI, 로봇, 융합 에너지를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기업이 바로 테슬라다. 그러니까 뭐 테슬라에서 이 핸드폰만 만들어도 와이파이 그냥 싹 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통신사 만들면 게임 끝납니다. 그런데 안 하고 있죠. 다 나중에 혹시 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테슬라는 무궁무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찌라시가 계속 나오고 있죠. 뭐 핸드폰을 만드냐, 통신사를 만드냐,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뭐 이제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찌라시만 나오고 있으니까. 그만큼 이 테슬라는 주주들의 상상 이상의 부를 얻게 될 아주 좋은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캐시우드 누님이 말한 이런 이야기들이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설득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캐시우드 앞으로 목표가를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2030년까지 2029년까지 무려 얼마? 바로 2,600달러를 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충분히 저는 가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장기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5년 동안 이 상황을 보는 거잖아요.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떨어질 수 있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5년 내에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올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테슬라의 우상향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앞으로 시장 분위기와 현재 테슬라의 이 방향이 어떻게 나올지 분석까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테슬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자, 보세요.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보면서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드렸던 10월 24일 이 영상을 보면 노란색 박스권을 지켜주면서 상승을 만들기 위한 박스권이니까 여기만 지켜주면 상승 관점이 다시 유효된다. 그래서 노란색 박스권에서 안에서 움직여야 상승 관점이 유효해지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잘 보셔라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박스권을 제가 보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다행히 폭락은 나왔지만 상승이 나오고, 폭락은 나왔지만 계속 상승을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번에 뭐 악재가 잠깐 나와서 테슬라만 못 올라갔지만 다행인 건 뭐냐, 여기 보이시는 이 바닥만을 뚫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뭐 상관이 없다, 악재가 나오든 상관이 없다. 왜? 여기서 안 뚫면 계속 가는 겁니다. 이렇게 비볐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만 안 뚫면 된다 라는 것을 계속 강조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보면은 지금 여기 박스권이죠. 이건 좀 다르게 좀 보이는데 여기서 박스권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거의 다 왔다가 다시 한번 지켜주면서 올라왔죠. 요즘에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투자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이런 스퀴즈가 원래는 제 시나리오가 여기였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올라가는 시나리오였는데 이렇게 스퀴즈가 나오는 이런 사례가 많아졌어요. 여기서도 스퀴즈 나오고요. 스퀴즈 나오고요. 그러니까 스퀴즈가 나오는 상황이 많아졌거든요. 최근 들어서. 여기도 그쵸? 갭이 상승하면서 스퀴즈가 나오죠. 왜? 여기서 다 숏을 예상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스퀴즈가 나오면 누가 돈을 법니까? 고래들, 그리고 반대 세력들이 돈을 먹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투자에 있어서 스퀴즈를 조심해야 된다. 앞으로 지금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사람이 역대급으로 2025년 10월에 역대급으로, 그쵸? 전 세계적으로 지금 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 올라가더라도 스퀴즈가 나올 수도 있고 내려가더라도 스퀴즈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퀴즈가 나오면 보통 어떤 식으로 나오냐, 꼬리를 슉 갔을 때 청산을 시키고 손절하게 만들고 여기서 다시 들어 올립니다. 뭐 이런 게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항상 그래서 제가 분할 매수하라는 게 그런 이유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 조심하시고, 그러면 이 박스권에서 보면 어떤 식으로 돼 있냐라고 봤을 때 여기서 이렇게 박스권을 계속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한번 볼까요? 박스권이 어디서 만들어진지 제가 차차 그려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도 박스권이 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도 박스권이 있습니다. 자, 똑같은 데를 다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권이 또 여기 크게 하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박스권이 여기서도 존재를 합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박스권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다 설명할게요. 자, 여기서도 박스권이 존재를 했고요. 자, 이렇게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성향이 너무나도 많았다. 자, 그래서 여기를 한번 하나하나 볼게요. 자, 이 네모칸, 이 박스권에서 어떤 일이 펼쳐지냐? 올라가서 고점을 찍고 항상 박스권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횡보가 나온 이후에 이 돌파를 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상승이 나왔죠. 갭이 상승이 나오고 두 번째 박스권이 만들어집니다. 이 라인보다 크죠. 올라가면 또 이렇게 폭락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박스권을 또 만드는 거예요. 만들고 나서 이 박스권의 끝 지점으로 갔을 때 또 어떻게 됐다? 또 올랐잖아요. 이 두 번째죠. 첫 번째 오르고 두 번째로 오르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고점을 찍고 박스권을 또 한번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돌파 이후에 상승이 나왔다. 그 반대로 이번에 이제 2025년에도 이런 트랙타이 또 계속 나왔거든요. 여기서 박스권을 또 만들고 올라가는, 그렇죠? 또 요 안에서 박스권을 만들고 올라가는, 이번에도, 그렇죠? 이번에도 박스권을 만들고 좀 시원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서 버텨준다라고 하면 이번엔 좀 길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길게 올라갔을 때 어디서 이제 매도를 해야 되고 어디서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끝까지 들어가시면 되는데, 중장기적으로 들어가거나 단기적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좀 이제 매도 준비를 이때 올라가면 하는 겁니다. 그때 가서 제가 추가적으로 관점 텔레그램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이 점 꼭 참고해서 도움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저는 테슬라를 이 노란색 박스권에서 지켜준다라고 하면 올라가는 관점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팔란티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란티어는 제가 말씀드린 시점에서 많이 올라와줬죠. 이전에 제가 파란색 박스권에서 매수하면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자, 볼게요. 제가 이전에 여기 보시면 며칠 전에 말씀드렸냐면 10월 24일 이때도 마찬가지로 여기 박스권, 이거 좀 더 오래 가서 보면 나오거든요. 맨 뒤에 있습니다. 제가 항상 미리 말씀드려요. 여기서 좀 더 올라갈게요. 여기서 내려오면 이 자리에서 들어가라 라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쵸? 여기서 파란색 박스권이 먼저 도착할지 지켜보는 게 좋다. 그래서 박스권의 이 매수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올라가줬죠.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올라갑니다. 제가 말하고 나서 도착하니까 올라가죠. 근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자,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텔레그램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도움이 잘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상승이 나와줬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라고 봤을 때 저는 여기서 이제 바로 올라가는 게 베스트긴 하지만 내려갔다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터치가 계속 일어난 거 보니까 요 자리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내리더라도 올라가는 관점이 첫 번째 관점이고요. 두 번째 관점은 여기서 폭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폭락이 나올 수는 있지만 이거 희박합니다. 굉장히 희박해요. 만약에 10분의 확률이 있다면 올라가는 게 8이고 내려가는 게 두 번째 확률입니다. 이 퍼센트가 달라요. 그렇죠? 80% 올라갈 확률, 내려갈 확률이 20%. 그렇죠? 왜? 너무 많이 지켜줬다. 그리고 너무 많이 뚫러 가려고 해주고 있다. 이런 경우 이렇게 비슷한 프랙탈이 또 이런 데가 있거든요. 이렇게 계속 터치를 하면서, 그렇죠? 만들어줬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됐다? 이렇게 비볐을 때, 박스권이 나왔을 때, 아까 테슬라랑 비슷하죠? 박스권이 나왔을 때 올라가는 형태가 만들어지더라. 그게 바로 여기 이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비비더라도 올라간다. 그러니까 먼저 올라가면 베스트인데 이게 내렸다가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184달러 이탈하면은 매수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이탈을 했죠. 했는데 지금 여기서 비벼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어떻게 될지 추가적으로 상황 보면서 브리핑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엔비디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상당히 어려워요. 자, 이거는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전에 이 엔비디아를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자, 여기 보이시는 185달러 이 라인을 만약에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돌파를 못 해준다 그러면 떨어질 수 있다 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랬더니 올라가 줬죠. 돌파를 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이게 돌파했다라고 해서 바로 갈 건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아닙니다. 박스권을 만들어 줘야 돼요. 이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힘이 부족해요. 힘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횡보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매물대를 뚫러 가주는 그런 횡보가 나와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를 바로 뚫면은 이렇게 가겠지만 그게 아니면은 여기서 횡보가 좀 이어질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이 행보에서 여기서 만약에 아래로 떨어진다 라고 하면 제가 말했던 초록색 박스권 부분도 도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박스권을 만드는데 어디 방향으로 갈지 이걸 좀 지켜보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 박스권 제가 다시 한번 그려드릴게요. 여기 있죠. 여기 여기서 이렇게 박스권을 그렸을 때 요 안에서 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어줬죠. 그쵸? 그리고 나서 추가로 올렸죠. 여기도 박스권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횡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올라갈 힘이 만들어지면 이렇게 가는 거고, 아니면은 여기서 힘이 없고 악재가 나온다면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가면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매수 기회를 노리든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한번 매수 기회를 노리든지,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좀 상황을 보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는 관점을 보고 있긴 한데 추가적으로 또 계속 언급을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도 좀 집중적으로 보자. 단기적인 조정은 있을 수 있으나 여기서 횡보가 나올 거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마찬가지로 테슬라, 팔란티어, 엔비디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저는 매번 이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 기업들은 다 큰 종목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테슬라부터 뭐 엔비디아, 팔란티어, 이 기업들은 뭔가 단기적으로 투자하거나 우리가 가치 투자를 하지 않기에는 너무 아깝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단기적인 투자를 원하시면은 제가 말했죠. 하루에 급등이 나오는 100% 종목, 위험 감수를 하면서 스릴 있게 즐길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런 거 보면 차트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려갔는데 내려가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기서의 수익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만큼 내렸으니까 마이너스 99% 내려가지고 이 100% 하루 만에 올라가지고 이거 이제 광기로 이제 매수하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 그런 잡주라고 하죠. 그런 거를 이제 저는 추천을 안 해드리고 있고, 여기서 이 종목 세 가지 누구나 아는 기업, 왜? 매수에도 걸리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실시간적으로 관점을 올리는 데 있어서 텔레그램을 들어오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이 텔레그램에 들어오시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하단 링크에 텔레그램 참여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자, 이 텔레그램 참여 링크는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텔레그램 참여 링크를 들어오시면은 제가 비밀번호도 걸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기 버튼 한 번만 누르시면 누구나 입장이 가능하고요. 여러분들의 이 사랑과 관심을 받고 제가 매번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좋아요. 제가 뭐 바라는 게 없죠. 여기 보이시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은 제가 정말 많은 도움을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할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